남북 선수 베스트 11. 그냥 존재를 알고만 있으면 돼요. 존재 알고 있는 거를 한번 11명을 한번 쭉 다. 제가 뭐 많은 선수를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네. 그냥 자기 네. 기준에 자기 기준에. 뭐 조현우 선수? 누구? 조현우 선수. 조현우 울산에. 오케이. 아니면 그 북한 골키퍼 형 알아요?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나 이름 까먹었다. 가와사키 프론탈에 좋은 팀에서 시작했어. 13, 14, 15, 16 4시즌 동안 있었는데 J리그 팀 5곳에서 관심을 받는 유망주였다고. 네. 또래 중에 가장 빠르게 계약을 했고. 네. 근데 재활을 1년짜리 무릎 수술 2번.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수술은 무릎 2번. 무릎 근데 주후에 이건 알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발목을 많이 다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학교 때도 발목만 계속 다쳤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이 보강 운동 하라고 하시잖아요. 튜브로. 저 안 했거든요. 그냥.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무릎으로 온 거예요. 무릎은 한 번 다치면 이제 이게 회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2년 반 중에 나중에 다친 거예요? 아니면 초반에 다친 거예요? 초반에 1년차,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해서 한 2, 3개월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 2, 3개월 뭐 적당히 하면 쉬다가 네. 다시 운동하면 되지.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는 과정에 그 예전 느낌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맞아. 무릎이.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좀 억지로 하다가 좀 같이 훈련도 뭐 하긴 했는데 이제 잘 안 나오잖아요. 처음 들으니까 뭐 프로 무대에서 무리해서 하다가 계속 아프니까 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또 안 좋아지고 있대요. 수술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2번째 수술이 결정된 날은 저 아직도 약간 좀 생생히 제 기억이 나. 너무 약간 충격받았네. 네, 충격받았어요. 너무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수술을 해서 이 정도로 아픈데 2번째 수술을 해서 과연 내가 다시 공을 찰 수 있나? 이제 치바로 네. 임대를 갑니다. J1에서 이제 J2로 임대를 갔는데 가와사키 때도 힘들었는데 이때도 비슷하게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힘들었고. 왜냐면 선수로서의 플레이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보다는 이제 훈련장, 경기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못했고 어쨌든 무릎이 아프다고 쳐도 나는 J1에서 J2로 임대를 오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최영석 감독님 했던 이 18번이 제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번호거든요. 이제 너무 못하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근데 뭐 하려고 하면 또 아프고 10경기에서 이제 1도움. 저 1도움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는 거예요? J컵에서 2경기, 천왕배 1경기 2골. 천왕배 2골은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 스트라이커야, 딱! 네. 골 넣은 건 기억나. 도움은 안 쳐줘. 이건 9번이네요. 네. 9번. 자, 전반기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다가 무릎 연골 수술. 후반기를 또 날려버렸습니다. 16년 J2 리그에서 15경기 2골 2도움, 천왕배 1경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기는 다 뛴 거예요, 거의. 근데 주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선발로 뛰긴 했는데 교체로 뛰었었고 별로 퍼포먼스 안 좋았어요. 제가 가와사키 때 한 건 오른쪽 무릎 2번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왼쪽이었어요. 반대.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워밍업 할 때 롱킥 때리는 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 뭔가 순간적으로 막 된 거예요. 양쪽 무릎을 그렇게 수술을 한 거잖아요. 난 이제 대학교 때 엄청 좀 기대를 많이 받고 프로 무대 갔지만 약간 이제 끝났다. 그냥 이제는 아마 선수로서 끝났을 거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때. 그냥 부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부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멘탈 잡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 부상이 진짜 쉽게 안 돌아요. 근데 이제 구마모토 이제 즐거운 이야기도 또 이제 한번 즐거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죠. 이제 슬픈 이야기 그만하고 구마모토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포기했다면 진짜로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끝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상과 부진을 다 극복해낸 이 시점이 이 구마모토의 시기지 않을까. 2017년, 18년 이제 두 시즌을 했고, 17년에서는 J리그 33경기 7골 1도움, 18년도 시즌에는 36경기 10골 6도움, 7골과 10골 중에 됐다, 이게 나다, 이게 안병준이다, 이거 공짜골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앞에 떨어져가지고 탁 먹는 거, 이런 골은 사실 좋긴 하지만 내가 내 모습은 아닌데 정말 나답게 딱 골을 넣었던. 근데 스트라이커는 그런 걸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포인트니까 이걸로 시작을 알리는 거라서. 구마모토 때 그 개막전에서 2골 넣은 거예요. 그때가 저는 좀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 구마모토에서 이제 수석 코치를 하셨던 형이 아실지도 모르는데 키타지마 히데아키 씨라고, 원래 선수 시절에 일본 대표팀도 몇 번 뽑히고 그런 스트라이커 출신의, 저한테 그런 공격수의 오프더볼 움직임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러니까 공격수로서 오프더볼 움직임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볼 잡아서 슈팅해야 되고 제쳐서 넣어야 되고 이렇게. 구마모토에 이적을 하게 될 때는 저는 이제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선수로서 끝날 수도 있고, 딱 그 타이밍에 그 코치를 만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골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팀이 3부로 강등이 되는 시즌이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심정은? 시즌을 계속 치르면서 전반기는 팀도 괜찮았거든요. 순위가 한 번 한 5위인가 6위 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후반기 무너지면서 경기가 42경기 있는데 맞아. 우리가 80 몇 실점을 한 거예요. 그 시즌. 그러니까 한 경기는 2골을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때는 약간 진짜 수비지 뭐하냐 약간. 나 널 만큼 넣었다.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그런. 수원 FC. 이제 이때 이 시기가 이제 국가대표는 은퇴하고 이제 수원 FC 18년도부터 20년 개인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던 이 시기가 이 수원 FC 시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20년 시즌 26경기 21골 4도움, K리그2 득점왕, 베스트 11, MVP, 3관왕, 트리플. 이제 수원 FC로 이적한 계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구마모토에서 제가 2년을 보냈는데, 구마모토 1년차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이제 J1 무대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적료 설정 같은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2년차 끝났을 때 J리그 팀이랑 좀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그때 저는 K리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원 FC랑 그 제주에서 약간 저한테 관심이 온 거예요. 뭐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서 저한테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 제주에 저 가려고 했거든요. 제주가 그때 1부 팀이었고 K1이었고 그때는 수원FC가 아직 2부에 있었고, 근데 수원FC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공식 오퍼도 맨 처음에 줬고, 이제 조건이나 그런 것도 훨씬 수원FC가 더 좋았고, 어쨌든 제주가 이제 K1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원래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에이전트한테는 이제 나 제주에 가겠다고. 근데 이제 제주가 오퍼를 이날에 낸다고 한 날에 오퍼를 안 주는 거예요. 공식 레터를. 뭐 어떤 절차가 있어서 한 3, 4일 있다가 준다 했는데 3, 4일 기다렸는데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수원FC한테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날이 먼저 와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원해주고 있는 거는 수원FC고, 만약에 이게 오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 그러니까 결과론으로는 지나고 나니까 아주 좋은 선택. 왜냐면 트리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적 상황은
는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FA였고 그리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그 승격을 올린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K1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일단은 제가 그 해 FA였으니까 시즌 중반부터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야 너 어디 가냐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뭔가 제가 앞에 일을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그 시즌 그 승격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시즌이 뭐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이전트한테도 좀 듣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저 1순위는 수원FC에 남는 거였어요. 승격을 시키고 그냥 남는 거. 그리고 수원FC도 승격만 잘 된다면 완전 납득할 만한 재계약 조건을 자기들이 제시하겠다. 저도 뭐 승격만 생각을 하겠다 해서 뭐 했다가 그렇게 승격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재계약 조건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저는 약간 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마음에 좀 약간 속상했다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있었어요. 저는 섭섭한 부분이. 섭섭한 부분이. 네. 선수가 느끼는 거라 이제 구단이 생각하는 거에 이 차이점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근데 뭐 솔직히 다른 팀에서도 얘기가 그때는 많았고 맞아. 그래서 그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강원이었거든요. 강원. 네, 난 강원으로 가겠다. 에이전트한테 말해서 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그렇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강원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했는데 또 이 무릎이 또 말썽을. 저 병원에서 메디컬 하고 근데 진짜 무릎을 몇 장 사진 찍었는지 몰라요.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불안했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다. 네, 그러니까 선수라서 근육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뭐 계속해서 뭐 버가 운동 잘하셔야 된다 해서 아 다행이다 해서 사실 그 병원 안에서 저 강원 FC 머플러 이렇게 해서 인터뷰 같은 것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동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원 FC가 이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에이전트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 근데 갑자기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내가 이제 1년을 못 버틴다고 했대요. 이 무릎으로는 다음 시즌 1년을 못 버틴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댔어요. 그로 취소해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는 바로 취소는 아니었어요. 일단 다른 기다려보자. 다른 병원을 가보자. 한 거기서부터 한 2주 정도 안에 병원을 두 군데 또 갔어요. 근데 그 두 개 병원에서는 너 뭐 안 좋다고 뭐 누가 봐도 안 좋은 무릎이니까. 근데 뭐 다음 시즌 바로 안 된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강원에서도 막 여러 이슈들이. 뭐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그때 느낌은 또 어땠어요? 그때 이제 강원 FC가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근데 이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이적 시장이 좀 이제 막바지였거든요. 맞아, 막바지. 그래서 팀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5분에 한 번은 뭐 에이전트한테서 연락이 없냐 뭐 핸드폰 보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도 뭐 이제 팀이 만약에 정해지면 바로 이제 합류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운동은 해야 되고 진짜 많이 힘들게 지냈는데 그때 마침 부산 아이파크가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이때도 9번. 네. 오. 그래서 이때 부산이 마침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안도감이 있었죠. 좀 다행이다. 우선 있다. 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뭔가 내가 그 전해 솔직히 승격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도 받고 다시
2부에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김도균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서 연봉 그런 거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저 좀 같이 하자. 네, 하고 싶습니다 해서 김도균 감독님도 뭐 자기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결국 그때 이제 막바지니까 이제 수원 FC도 이제 보강을 거의 다 끝낸 상태였고 맞아. 그 타이밍에 솔직히 아이파크 부산이 얘기를 안 해줬었으면 저는 팀을 못 찾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34경기, 23골, 4도, 2년 연속 K리그2 득점왕, 베스트 11, MVP 또 받았어요. 한 번 받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2021년에 한 번 더 받으면서 아예 최고치를 찍었던 또 한 번의 시즌. 일단은 이제 강원한테 보여줘야 된다. 약간 진짜 나 건재하다. 약간 골 넣을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저 초반에 골 넣으면 엄청 화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저한테 한 번씩 형 골 넣고 왜 그렇게 화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렇게 강원에 대한 그런 뭔가 좀 분노 같은 그런 감정보다는 부산에 대한 좀 감사함이라 해야 되나? 그게 점점 커졌고 제가 어쨌든 그만큼 부산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더 전부터는 이제 완전 이게 뭐 1부든 2부든 선수로서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에 좀 감사를 해야 되고 부산 아이파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첫 1부 네. 이제 수원 삼성. 네. 이때가 그러면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아니요. 이때 처음에는 이병근 감독 아 이병근 감독님. 유니폼 없어가지고 애기용. 이때는 피지컬을 많이. 그러니까 부산의 2년차 때 시작부터 좀 안 좋았는데 저의 그런 좀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뭔가 이제 일부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름에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제 간등 싸움을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년도까지처럼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일부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더 크긴 했어요.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딱 내가 만약에 몇 년 후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일부에 안 간 거를 엄청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은퇴했을 때를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도전을 해보자 맞아. 해서 그래서 여름에 수원 삼성으로 처음에 갔죠. 네. 그렇게 또 수원 FC로 오기는 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어.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계속 생각은 했었거든요. 뭘 해도 아프니까 이제 수원 FC에 가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뭐 이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를 이제 할 무릎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축구 해요? 뭐 한 번씩 해요. 뭐 조기 축구 같은 거 조기 축구.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때도 주사 맞고 돼요? 서영재 뭐 수염제 먹고. 이 안병준 전 선수가 뽑은 남북 선수 베스트 11. 그냥 존재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존재 알고 있는 거를 한번 11명을 한번 쭉 다. 전술은? 전술은 닭콩 433을 알까요 그냥? 433. 네. 433. 433을 알게요. 제가 뭐 많은 선수를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네. 자기 네. 기준에 자기 기준에. 뭐 조현우 선수? 누구? 조현우 선수. 조현우 울산에. 오케이. 아니면 그 북한 골키퍼 형 알아요?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나 이름 까먹었다. 북한 언제? 그 이명국? 예. 리명국. 명국이요. 리명국. 그거 잘하잖아. 둘 중에 정해야 돼. 조현우냐, 리명국이냐. 그래도 조현우 선수 일단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 조현우. 네. 오케이. 조현우.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백. 왼쪽 수비수. 나 빼고. 왼쪽 수비수는 왜냐면 옛날에 활약했던 걸로는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네. 마인츠 경기를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없어요. 나 바젤하고 마인츠 때 나를 보면서 사이드백을 놨으면은 나는 뭐 근데 저는 형 플레이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왼쪽 박주호. 왼쪽 센터백. 근데 이게 너무 뭔가 이제 최근 멤버가 돼버리는 거야. 아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김민재 선수. 김민재. 그 다음에 조유민. 주울민. 네. 오른쪽 오른쪽 아니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해도 되고 상대했던 원희 형. 조원이. 조원이 오케이. 조원이 오케이. 그 다음에 3 이제 미드필드의 3. 영학이 형. 영학이. 안영학. 네, 영학이. 좋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드 두 미들 명. 2명. 박지성 선수. 지성이 형. 일단 확정돼 있는 것부터 해도 돼요. 확정돼 있는 것부터 오케이. 왼쪽 쓰리톱. 쓰리톱 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오른쪽 설기영. 설기현. 오케이. 제가 그 월드컵 보면서 엄청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톱 대세형. 정대세. 그다음에 미드필더 한 명. 이강인 선수. 강인이. 좋다. 멤버 괜찮네. 오늘 이렇게 또 안병준 선수랑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연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밥 한번 먹으면서 냉면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뭐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정해진 그런 방향성 같은 건 아직은 없긴 한데 축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하게 되는데 또 저희가 좀 여분의 그걸 받아가지고. 오 그래요? 선수 시절 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줬으면은 이게 감사합니다. 운동 끝나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하는 거라서 앞으로 조기회를 위해서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선물로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밀리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